안녕하십니까, 부산 포세이돈입니다. 본 영상은 경제 지식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개인적 의견이자 참고용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 투자자들에게 2026년 1월 30일은 검은 금요일로 영원히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온스당 120달러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고지를 점령했던 언값이 단 하루 만에 16.75% 폭락하며 87달러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는 78.83달러로 31.3%의 폭락으로 무려 표시되고 있습니다. 46년 만에 최악의 낙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파티가 왜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와 의도,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하고자 합니다. 원인은 명료하게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금은값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개인적인 분석 결과를 여기에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살펴볼게요. 원인 1로는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 워시 쇼커, 즉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매파 성향이 강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것이라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은값을 31%나 하락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까요? 억지스러운 논리 같은데요. 저는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장은 경악했습니다.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고, 고금리 장기화 공포에 달러 가치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언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폭락의 근본적인 매크로 배경 워시 쇼크라고들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민주당일 때 고금리 정책에 대해 강조하였지만, 지금 현재 기조에서는 고금리 정책을 채택한다면 경제는 박살날 수 있고 정부 또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에 맞게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면 오히려 금은에 대해서는 이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다만 강달러를 유지한다면 금은은 추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은값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예측 또한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인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작전 및 함대 배치, 그리고 그린란드 편입 언급, 이란 군사 개입 등,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 파월에 대한 공격도 있었죠.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태어난 아기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고 2026년에는 무려 10만 달러, 약 1억 4,500억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며 동시에 방위비 인상을 하겠다는 50%나 인상하겠다는 천조국인데, 지금 천조국의 50%면 그러면서도 또 천문학적인 세금 감면 정책, BBB 정책은 또 유지함으로써 돈을 푸는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실언과 충격적인 정책으로 인해 베센트 재무장관은 급히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발표까지 하게 됩니다. 이날 달러 지수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은값 하락과 맞물리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달러 가치 상승은 금값이나 은값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지만 현재 신뢰를 잃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느냐는 좀 더 두고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버리지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 숫자는 단순한 금리 공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요. 진짜 범위는 바로 레버리지였습니다. 특히 언값에서 3배의 레버리지 ETF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품들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상품들은 언값이 1% 올 때마다 3%를 벌게 되지만, 반대로 하루 33% 이상이 빠지게 되면 원금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값이 16% 넘게 빠지자 시스템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강제 리밸런싱을 단행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매도 물량을 투하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하락이 강제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다시 또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진행되었던, 즉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가장 강한 원인이 되었지 않았나 저는 분석해 보는데요.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불리온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언선물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불리온 은행은 일반적으로 은값 하락인 경우,
즉 숏에 베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값이 상승하자 일반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금요일마다 갑자기 선물 전거금 인상을 수차례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롱 베팅의 많은 청산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값은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불리온은행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자기 이번에 폭락시킴으로써 시스템적 위험이 높은 3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이 강제 청산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손실을 이것으로 만회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사라진 구원투수 중국인데요. 평소라면 원값이 떨어질 때마다 이 중국과 인도 같은 큰 손들이 나타나서 밑바닥 물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실물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과 장 여우샤 등 군부 간의 쿠데타 설일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터졌었는데요. 바로 이 큰 손들이 자기 집 앞마당 불 끄느라 언을 살 여력이 없던 이 절묘한 타이밍을 정부조차 나설 수 없는 이 타이밍을 노린 것이 아닌가. 바로 이 공매도 세력인 불리온 은행들이 놓치지 않고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광기의 투자 패러볼릭 상승인데요. 원값은 2025년 한 해 동안 150%나 올랐고 2026년 1월에만 추가로 65%가 폭등하며 온스당 120달러라는 어느 정도는 비현실적인 가격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포물선형 랠리, 즉 패러볼릭 런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군가 먼저 팔기 시작하면 지금 안 팔면 다 잃는다는 심리로 먼저 매도하는 바로 이 심리가 폭발하면서 4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격한 상승 뒤에는 늘 조정이 있으며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때조차도 중간중간에는 큰 하락으로 조정받는 시기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전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2008년 5월에서 10월까지는 61.8%가 무리 하락했고요. 2010년 1월 달에는 23.6%의 하락이 원값에 있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국 산업재 수요의 일시적 중단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언은 산업용 태양광, 반도체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미국이 중국에 가하려는 강력한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공장들이 멈추면 언 수요도 급감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의 경우 일반 산업재뿐만 아니라 최첨단 산업,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전자선 회로, 그리고 AI 센터의 고성 서버와 연결 단자 및 전선, 그리고 의료 산업, 그리고 실버 페이스터, 폰, 컴퓨터, TV 등에 사용되는, 그리고 페인터에도 사용되는데, 그리고 또 군수,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등, 그리고 우주 항공 부품 등으로도 앞으로도 많은 양의 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언 수요가 중국 때문에 아주 많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분석은 아주 강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언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차트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로그 눈금 차트에 의하면 2018년을 시작으로 본다면 지금이 바로 3파 상승 꼭지에 해당할 수 있고요. 4파 하락이 지금 진행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4파 뒤에 5파의 큰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4파는 하락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파의 상승 중에서 나타난 잠깐 동안의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전 상승 사이클의 실버 로그 눈금 차트에 의하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 1은 녹색 파동을 보시면 되는데 7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엘리엇 파동은 5파인데요. 여기서 특이하게 2파가 더 추가된 7파 상승 구간입니다. 5파동 상승 이후에 6파 하락 시기에 마이너스 61.8%나 하락한 시기가 보이는데요. 시기가 조금 길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후 7파는 훨씬 더 높이 상승하는데요. 만약 1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 6파 하락 시기에 해당하고 이후에 큰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그 상승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본다면 빨간색 파동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5파동 상승 시기에서 거의 중간점에 해당할 때 마이너스 23.6%가 하락한 후에 이전 상승한 만큼 다시 상승을 하고 마치는 바로 마지막 5파 상승 시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지금까지 상승한 만큼의 상승을 이후에 또 다시 상승하면서 마지막 상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본다면 5파동 상승이 모두 마친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면 상승 사이클이 모두 끝난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고 이 조정은 거의 10년 이상 가게 되는 마지막 최악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 해당하기에는 앞에 사이클의 분석에 의하면 시기의 간격, 길이 등이나 높이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 3 시나리오 에 해당은 사항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버 일반 차트를 분석해 보면 이전 사이클에서는 마지막 5파동 상승 중간에서 급상승하는 구간이 2번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승각이 66도, 78도가 보이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 사이에 급락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이 사이의 시점이 아닐까 비슷해 보이는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으로 이번 사태는 과열된 시장에 정치적 변수가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요인이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은 어떤 뉴스 하나가 이 높은 원값을 폭락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버블이 터진 것인지 일시적 과열 해소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레버리지의 무서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무리한 투자보다는 본인의 능력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분석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